안녕하세요. 머리도 못 감고 왜 이렇게 깨질재한 모습으로 멍 때리면서 있냐면요, 이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사를 왔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 집 2개층만 내려왔는데 이사한 지가 비교적 최근이어서 입주 청소하고 하면은 너무 돈이 아까워서 몇일 밤을 짐을 나르고 이삿짐을 부르지 않고 침대 분해 해체쇼인지 내가 해체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방금까지도 유리창까지 청소하고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의 모발 이식 영상을 많이 보시고 DM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 후 관리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발 지금 현재 상태 보여드리면서 모발 이식 후에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좀 지성인데 요즘에 두피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을 남겨볼게요. 욕실에 들어왔는데 지금 몇 일 동안 이사 준비하랴 뭐 하랴 하면서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평소에 머리를 자주 감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안 감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 샴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머리를 안 감았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드라이 샴푸를 솔직히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친구 것도 써보고 엄마 것도 써보고 개인적으로 구매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다가 다소 아쉬운 게 머리카락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얀 가루가 머리카락에 비듬처럼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냄새가 스프레이 냄새처럼 가스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났던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달리프 쿨링 드라이 샴푸는 그런 거 없이 향기도 굉장히 달달하면서 상쾌한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머리 안 감은 날 직장인 분들, 급하게 또 뿌리고 가야 될 때, 또 앞머리 있으신 분들, 앞머리만 감기 귀찮은 날, 정수리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 제 친구처럼 아침에 감았는데 저녁에 떡지는, 하루에 2번씩 머리 감으면 진짜 두피 안 좋아지거든요. 저녁에 머리 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를 뿌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제가 이거를 아침에 뿌려서 저녁까지 멀쩡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슬슬슬슬 해주면 머리가 깔끔하게, 우리 노세범 파우더 같은 거 바르지 않아도 완전 뽀송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머리를 며칠 동안 안 감았기 때문에 좀 찝찝하니까 머리를 바로 감으면서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빗은 필리밀리 뿌리 볼륨 빗인데, 저는 이 빗이 틈새 간격이 넓어가지고 머리 감기 전에 항상 뒤집어서 이렇게 빗어주고 감거든요. 이 빗이 뿌리 볼륨 살리는 데는 진짜 직방인데, 이렇게 머리 감기 전에 한번 빗어주는 용도로 사용해줘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등에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 이렇게 서서 머리를 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로 머리 감을 때 서서 감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몸에 트러블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엎어져서 감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스를 신청을 못 해가지고 어저께 신청을 해서 오늘 하필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감지만, 여러분들은 미온수로 감아야 된다는 거 뿌리 적셔줄게요. 너무 싫어? 절레하지 마. 나도 버텼어, 견뎌. 물 묻혀줄 때 이렇게 두피 사이사이 잘 묻혀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계랑 꼼꼼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는 달리프 두피 스케일러거든요. 이 스케일링 제품을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사용을 해주는데, 샴푸 전에 이렇게 적신 두피에 사이사이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샴푸하듯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피 관리 집에서 홈케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피부가 두피랑 붙어 있잖아요. 진짜 두피 관리를 잘해야 건강한 모발이 또 나거든요. 바디 스크럽처럼 두피 스크럽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돌토돌한 애들이 각질을 정리해주고, 두피 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두피가 붉어지면서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꼼꼼하게. 저 모발 이식 한데 여기 헤어라인도
해가지고 살살살살 항상 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저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두피니까요. 충분히 헹궈주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 샴푸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샴푸를 한 번 더 해줘요. 아무리 잘 헹군다고 하더라도 스크럽 제품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로레알 드림랭스 샴푸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샴푸는 그냥 여러분들이 두피 타입에 맞게 또 좋아하시는 향이 있거나 그런 걸로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펌핑은 한 번만 한 다음에 손에서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 여기 뒤에 목 뒷부분에 노폐물은 은근히 많이 쌓이거든요. 뒤통수에 우리가 잘 때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고 활동하면서도 뒤통수가 가장 많이 쌓이니까 이 뒤통수 라인으로 싹 먼저 거품을 묻혀주고 귀 뒷부분 묻혀준 다음에 헤어라인으로 가서 충분히 묻혀주세요. 브렛나루 이 부분도 묻혀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 항상 머리를 감을 때는 이 손이 크로스가 되게 이렇게 두피를 문질러줘야 되는데 지문으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건 다들 아시죠? 아니 언니 저도 지문으로 잘 감는데요? 그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랬단 말이죠. 지문으로 어떻게 감냐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감는다고. 이 머리카락 위에다가 지문을 놓고 이렇게 감는 게 지문으로 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사이 있죠? 이 사이에 진짜 열받아 할 때 우리 헤어라인 이렇게 확 쓸어 넘기듯이 이 머리카락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피를 내가 만져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머리 안 감는 분들은 지금 잘못 감고 있는 거고 그냥 샤워할 때 바디워시를 손으로만 대충 문대고 몸을 헹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하면서 머리 감으려니까 힘들다. 그치. 그 다음에 이 거품은 쭉 내려서 이 머리카락들을 비비지 말고 쭉쭉쭉쭉 꾹꾹꾹꾹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시고 헹굴 때도 손가락을 두피에 넣어서 두피를 헹궈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헹궈주는 게 아니라 헤어라인도 항상 이렇게 샤워기 아래로 넣어가지고 헹궈주시고 헤어라인은 세수할 때 우리 클렌징 제품들 엄청 잘 묻거든요. 항상 이 헤어라인까지 헹궈주셔야 돼요. 왠지 많은 분들을 혼내고 있는 느낌이야. 저는 트리트먼트를 두피에는 요거를 써주고 있습니다. 라보에이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이 있는 트리트먼트거든요. 100년 놓고 쓰는데 저는 모발이 건조한 타입이어가지고 이 아이를 뿌리에만 써주고 있어요. 좀 많이 지성인 분들은 요거를 머리 끝까지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머리가 개털이어가지고 요걸로 머리카락 관리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뿌리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것만 써줘도 진짜 부드럽고 머리카락이 왠지 좀 건강하게 튀어내는 느낌? 그래서 우리 트리트먼트 바를 때 뿌리 가까이까지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편하게 두피에 발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쭉쭉 발라주시고 저는 대신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두피 강화 기능이 있다고 해서 대놓고 막 두피에 샴푸처럼 할 필요는 없고 머리카락 뿌리 가까이 그냥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로레알 오늘 사용해줄 건데 원래는 제가 케어할 때 이렇게 여기 머리 끝에는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바르는데 지금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이 아이로 해줄게요. 근데 이거는 데일리로 제가 머리 감을 때 주로 하는 아이고 케어할 때는 무조건 단백질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단백질 트리트먼트는 안 바르지만 여기서 모발 관리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트리트먼트를 중간 부분에서부터 꼼꼼하게 우선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돌돌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쭉쭉쭉쭉 트리트먼트를 밀어주는 행위를 여러 번 해주시고 몇 분 방치해준 다음에 헹궈주시면 이 머리카락에 빠졌던 단백질이 그나마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미용실에서 클리닉을 받을 때 보통 해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실에서 클리닉 한 번씩 받으러 가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머리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 찍는 거니까 바로 헹굴게요. 머리카락은 어차피 트리트먼트를 바르는 이유가 또 케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많이 헹궈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두피 위주로 헹궈주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샴푸는 달바 샴푸가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건 본가에 있다는 거. 머리 물기 닦아줄 때도 두피를 닦아주듯이 머리카락은 꼭꼭
짜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를 어느 정도 닦고 왔고, 저희가 머리를 다 감았다고 케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두피 관리를 집에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다가오는 여름철 두피 트러블 정말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달리프의 헤어토닉 유료 광고입니다. 헤어토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저는 이 헤어토닉이 보통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거 헤어토닉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헤어토닉 하면 제품도 몇 가지 없고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헤어토닉이라는 것도 주로 남성분들이 바버샵 같은 데서 배워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헤어토닉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느낌은 너무 두피가 싸하고 그 화한 향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렇게 사용감이 좋은 느낌 못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좀 금방 떡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달리프 헤어토닉을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추천템입니다, 여러분. 헤어토닉 사용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가르마를 타주세요. 그 다음에 헤어토닉을 충분히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가르마당 4번 정도 펌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얼굴 앞으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고개를 젖힌 다음에 4번 뿌려주고 1cm 정도 가르마 타주고 4번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뒤통수까지 흘러요.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 얼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서 해주신 다음에 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뒤통수까지 흐르거든요. 만약에 뒤통수가 뭔가 나는 안 닿은 것 같다 그러면은 한 번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2번씩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킨을 바르듯이 우리 두피야 자라나라 자라나라 건강해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마사지를 뒤통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빡빡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살살살살 손가락이 무빙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두피가 시원하면서 또 너무 막 자극적이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스킨 향이 주로 나가지고 정수리 냄새가 아무리 나는 머리를 감아도 난다 하시는 분들, 특히 지성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헤어토닉을 사용해주면 정수리 냄새가 싹 잡히니까 또 괜찮겠죠? 자, 이렇게 두피 헤어토닉으로 관리해줬고, 이렇게 해주면은 드라이기를 사용을 해줬을 때 드라이기 열감도 두피랑 머리카락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잖아요.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피 관리 안 하면 우리 요새 그런 말 많잖아요. 얼굴과 두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피가 탄력을 잃으면 피부도 처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 얘기 때문에 두피 관리 시작했고, 또 헤어라인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더욱이나 그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꼭 두피 관리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언오브 노워시 트리트먼트 제가 주로 사용해주고 있는데 얘가 꾸덕해요. 그래서 항상 젖은 머리에 저는 사용을 해주고 있고, 머리를 말리고 나서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끈적거리는 잔여감이 많이 남고 머리카락이 뭉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머리카락에 물기가 있을 때 사용을 해주면 머리 말리고 나서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머리 말리기 전에 사용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짜주고 손바닥에 고루 묻힌 다음에 이렇게 빗어주면서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에 발라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굉장히 간단한 케어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 저는 머리카락이 두피가 한번 아작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염색을 좀 자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클리닉을 자주 받으러 갔거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도 무조건 어릴 때부터 써줬어가지고 주변 지인들이 다 너는 머리카락을 굉장히 염색을 자주 하는데도 굉장히 두껍다, 모발이. 머리숱이 안 빠졌냐. 그리고 머리카락 부드럽다 얘기를 했었는데 바야흐로 2년 전 셀프 염색을 하겠다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친구들이 염색을 망쳐서 그때 몇 번 했지 우리? 4번? 맞아. 여행 직전이어가지고 그날 염색을 4번을 해가지고 두피가 아작이 나서 그때부터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렇네요. 찬바람으로 뿌리 말릴 때 뒤통수 한 번 갔다가 저는 헤어라인을 가장 먼저 말려줘요. 전에는 몰랐는데 헤어라인이 의외로 먼저 말려야 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물에 취약한 쪽이기 때문에 항상
헤어라인을 먼저 말려주지 않으면 이 두피가 약해지면서 머리카락들이 뽑힌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헤어라인을 먼저 말려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말리고 왔고, 머리는 항상 말릴 때 두피는 시원한 바람으로 다 말려주신 다음에 머리카락은 시원한 바람이랑 미지근한 바람을 번갈아 가면서 말려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노브랜드 이 컬크림 발라주는데, 이게 단백질 케어가 되는 아이거든요. 이거를 컬크림 대신 발라주고 있어요. 왜냐면 막 끈적거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진짜 저렴한데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듬뿍 머리카락에 중간부터 끝쪽 위주로 발라줘요. 이거 한 번 바르면 여러분 향이 2-3일 이상 가요. 진짜 머리 감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논픽션의 상탈크림이라는 핸드워시가 있거든요. 그 향이랑 진짜 똑같아요. 제가 그 라인에 향수를 구매를 했는데 향수는 좀 너무 독하고 살짝은 조금 아저씨 같은 감이 있는데 핸드워시는 좀 더 부드러운 그런 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컬크림이 진짜 그 핸드워시처럼 부드러우면서 싱크로율이 많이 비슷한 컬크림이어가지고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라주시고, 지금 이렇게 약간 젖어있는 것처럼 되는 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다 흡수가 되거든요. 모발이식한 머리카락까지 전체적으로 해주면 이게 로션 타입이어서 머리카락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나면서 아주 좋습니다. 머리카락 저처럼 곱슬이신 분들은 많이 뜨는데 이걸로 또 눌러주면 좀 잔잔해져요.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말린 후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샤워하고 머리까지 말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흔들어주고, 이 제품이 비건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머리 감기 전, 후 외출해서까지도 뿌려주면 돼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 햇빛에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게 정수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뿌려주면 이 제품에 쿨링감이 있어서 두피가 진정되니까. 그리고 우리 탈모 있으신 분들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아이기 때문에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두피에 트러블이 요즘 많이 난다, 그거 딱쟁이 잘못 되거나 긁거나 하면은 오히려 두피에 상처 생기면서 두피가 점점 더 약해지고 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딱쟁이가 진 부위에 머리카락이 안 나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탈모가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헤어토닉 제품으로 두피를 관리해주면 우리 탈모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케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충분히 말린 머리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머리카락에도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떡지지 않는다는 점. 자, 여러분,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을 추려왔거든요. 그것들을 Q&A 해볼게요. 첫 번째, 모발 이식 부위 트러블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모발 이식한 부위에 트러블 났을 때 트러블이 초반에는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시기만 지나면 트러블이 잘 안 나요. 두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났을 때 작게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얘를 좀 짜야 될 것 같다 싶을 때의 기준은 모발 이식을 한 부위에 같이 모근이 있는지, 아니면 모발 이식 한 부위를 좀 비껴나가서 피부 쪽에 트러블이 났는지, 그 차이로 트러블을 짜든지 가만히 냅두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짜다가 머리카락 빠지면 한 올이 아까운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고, 두 번째, 특별히 더 관리하는 게 있나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기적으로 두피 관리 요즘에 엄청 신경 써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클렌징 할 때, 머리 감을 때 헤어라인 진짜 열심히 헹궈준 다음에 에센스 같은 것도 모발 이식한 머리카락들, 아무래도 모발 이식 안 한 머리카락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에센스도 잘 발라주고, 두피 열감 오르지 않게 아까처럼 헤어토닉이나 그런 것들 잘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저의 모발 이식 관리 그리고 두피 관리는 한 몸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찍은 게 진짜 저의 루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헤어 토닉까지 하면서 관리해야 하나요? 하기 심하지 마세요. 저는 두피나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은 내가 머리숱이 당장 많다고 하더라도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머리숱이 빗자루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여기 한 2배도 빠진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기왕이면 두피 관리, 헤어 모발 관리 이런 거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누구든 헤어가 윤기가 나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그런 고급진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위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상한 머리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지금 여기 반절은 그냥 잘라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 헤어 토닉을 사용을 해서 우리 이 두피 관리를 무조건 해주고 두피의 열감, 헤어 드라이기를 쐈을 때 그 열감 최대한 자극 없이 해줘서 우리 두피가 탄력을 잃어서 얼굴이 처지지 않게 까지가 저희의 관리인 거죠. 네 번째, 여러 번 뿌리면 떡지나요? 연달아 5번, 막 3번 이상 뿌린다 그럼 떡지겠죠, 여러분. 근데 이 제품은 수시로 언제든 뿌려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식물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헤어 토닉이어서 언제든 뿌려도 오히려 두피에 좋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 밖에 나가면 이 두피 굉장히 뜨거워지고 자극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물놀이 했을 때 두피 굉장히 건조해지고 머리카락도 건조해지는데 그럴 때 꼭 챙겨가셔가지고 좀 햇빛을 많이 받았는데 싶을 때 두피에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물놀이 했을 때 물놀이 하고 나와서도 한번 이렇게 축축 뿌려주고 하면은 이 두피의 건조함도 없애면서 그리고 쿨링까지 되니까 두피 건강 관리를 챙기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 떡짐은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머리를 감기 전후로 뿌리고 있는데 한 번도 떡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떡진다, 대부분 그래도 두피에 흡수를 시키는 거여가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헤어토닉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썼을 때는 좀 떡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떡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용감도 옛날에 헤어토닉들은 굉장히 사용감이 조금 편한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스프레이용으로 가볍게 뿌릴 수 있으니까 사용감도 우수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두피에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두피 관리를 오히려 열심히 해줘야 돼요. 탈모 샴푸나 세정력 좋은 샴푸로 오히려 머리가 떡지고 기름이 더 빨리 올라오게 되거든요. 제 두피가 감았을 때 개운함이 건조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 두피가 건조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떡짐이 빨리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정력이 무조건 좋은 아이보다는 적당히 유분감이 있으면서 내 유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샴푸를 찾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 친구는 저한테는 좀 안 맞았는데 비욘드에 보라색 샴푸가 있어요.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친구한테 준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게 너무 잘 맞다고. 제 친구는 하루에 2번 감아야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 샴푸를 쓰면은 저녁 늦게까지 유분이 예전보다 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만족했던 샴푸니까 두피에 유분감이 많으셔서 하루에 2번 이상 감아야 된다, 그런 분들은 샴푸 한번 그거 사용해보세요. 결론은 여러 번 뿌려도 떡지지 않는다는 거. 5번째, 향에 민감한데 독한 향이 나서 못 쓰겠어요. 이게 헤어토닉이 굉장히 제품마다 달라요. 제가 처음에 경험을 해봤던 헤어토닉은 진짜 굉장히 싸했어요. 나는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진짜 저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제품을 쓰고 헤어토닉을 지금까지 쭉 못 썼어요. 근데 달리프 헤어토닉을 써봤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그 싸함이 너무 강렬하게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못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저도 향이 진짜 굉장히 강하게 나더라고요. 맨솔 향이 진짜 진하고 강하게 코끝까지 오면서 진짜 내 머리에서 맨솔 향만 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나도.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시원한 향은 나지만 맨솔 향이 막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원한 강도가 그것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 그만큼 데일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전 좋아요. 머리를 감고 나서
그 이후에 30분, 1시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어토닉이 케어하고 그 이후까지 굳이 냄새가 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절대 안 씁니다. Q&A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짓고, 우리 모발이식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Q&A를 나중에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고, 그래도 헤어 모발이식 관리 어떻게 하냐 이거니까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의 헤어라인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주 삔 곳 없이 잘 있죠? 벌써 이만큼까지 길렀어요. 그래서 지금 나고 있는 요 뿌리 쪽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부드럽게. 이 뒤에 머리카락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심었던 부위들은 조금 모질이 다릅니다. 근데 점점 신기한 게 내 머리카락처럼 모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고, 항상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며, 아직 막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두피 관리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발이식 하신 분들도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꾸준히 유지해주시면서, 저는 오히려 모발이식을 하면서 제 두피에 무리가 엄청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발이식을 안 하신 분들도 두피 관리는 무조건 필수지만 모발이식을 하신 분들은 더 꼭 헤어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예쁜 하루 되기로 약속! 안녕!